만약 당신의 모국어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언어로 낙인 찍힌다면 어떨까요? 2025년 3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던 200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교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 금지된 언어를 배운 것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유였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6개월 만에 2억 명에서 4억 명으로 폭증했거든요. 금지할수록 더 배우고 싶어하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윌슨,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교수입니다. 지난 1년간 이 현상을 직접 조사하면서 저 역시 한글의 비밀에 빠져들었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한글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2025년 2월 14일 오전 9시 30분,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제 연구실에서였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 될 줄 알았죠. 교수님,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연구조교 엠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유네스코 언어통계 보고서가 떠 있었는데 하나의 그래프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거든요. 엠마, 이 데이터 맞나? 2024년 12월 대비 한 달 만에 23% 증가했다고? 3번 확인했어요, 교수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엠마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153개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었어요. 나이지리아 라고스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쓰기를 요구.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어 학원 대기자 명단 3개월치 포화 상태. 독일 베를린 김나지움 학생 67%가 제2 외국어로 한국어 선택.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엠마, 학과 회의실 예약해줘. 긴급히 논의해야 할 것 같아. 오후 2시 언어학과 교수진 6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30분 동안의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냥 K-팝 열풍의 연장선 아닐까요? 마이클 핸더슨 교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케냐 나이로비 대학교의 언어학과 주임 사무엘 키프로노 교수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엘, 나이로비 상황이 어떤가요? 제임스, 믿기 어려울 거예요. 어제 우리 대학 한국어 강의실을 확인했는데 정원 50명인 교실에 280명이 몰려 있었어요. 복도까지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280명이요? 게다가 이상한 건 이 아이들이 한국어로 수학 문제를 더 빠르게 푸는 거예요. 스와힐리어나 영어로 할 때보다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뭔가 중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하노이 국립대학교 응우엔 바 투이 교수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투이 교수님, 베트남 한국어 학습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제임스.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초등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일이죠? 7세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개념을 가르쳤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한글로 설명했더니 단 15분 만에 모든 아이들이 이해했습니다. 15분요? 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학급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논리적 사고, 발달에 뭔가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월 20일, 제가 직접 런던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김민정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저희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한국어 수강생이 120명이었는데 지금은 2,800명이 대기 중이거든요. 2,800명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 대부분이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터뷰해 보니 한글로 생각하면 머리가 더 맑아진다는 식의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 주말
저는 런던 시내 한국어 학원 3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모든 곳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폭증하는 수요, 그리고 학습자들의 이상한 증언들. 한글을 배우고 나서 엑셀 함수가 갑자기 이해됐어요. 제니퍼 스미스 32세 회계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일기를 쓰면 영어로 쓸 때보다 생각이 더 정확해져요. 데이비드 존스 19세 대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유네스코 언어정책연구소 마리아 곤잘레스 박사로부터 긴급 메일이 도착했거든요. 제임스, 당신이 한국어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파리로 와주세요.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 붐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혁명이 곧 전 세계를 뒤흔들 폭풍의 전야였다는 것을. 3월 1일 오전 10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저는 마리아 곤잘레스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제임스, 택시에서 이야기하죠.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택시 안에서 마리아가 꺼낸 기밀 문서를 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프랑스 교육부 내부 보고서예요. 어젯밤 제 소스가 몰래 건네준 거죠. 문서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 확산에 따른 프랑스어 위상 위협 평가 보고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이 숫자들이 진짜인가요? 파리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67%라고 되어 있네요. 작년 같은 시기엔 3%였는데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한국어 학습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적이 프랑스어만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평균 24점 높음이라는 분석이 적혀 있었거든요. 유네스코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는 저를 비공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제임스, 30분 후에 긴급 화상회의가 있어요. 베이징, 워싱턴, 런던 언어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각국 담당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교육부 리밍화 부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 지원자가 영어 전공을 추월했습니다. 1847명 대 1203명으로 미국 국무부 언어정책과 제니퍼 로드리게스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이 서버를 마비시켰어요. 특히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그때 영국 외무부 언어문화국 마이클 체인벌린 국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학습 열풍이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인지과학과에서 6개월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글을 학습한 학생들의 논리적 추론 능력이 평균 32% 향상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28% 증가했다는 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리밍화 부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무슨 결정이요? 내일부터 중국 내 모든 한류 플랫폼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민족 정체성 훼손 행위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3월 3일 베이징 시간 오전 8시 중국 정부의 발표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류는 문화 침략이며 중국 청소년의 정신적 독립성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오후 베이징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 왕젠민이 웨이보에 올린 게시물이 10분 만에 50만 회 공유됐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학습권을 막을 수 없다. 한글은 내게 새로운 사고의 문을 열어줬다.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미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VPN으로 한국어 학습 사이트에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3월 5일 파리에서 더 극단적인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 클로드 마르탱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프랑스 공화국의 언어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문화안보보호령을 즉시 발효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요? 프랑스 내 모든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금지합니다. 이는 프랑스어의 우아함과 논리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소르본 대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저항이 시작됐어요. 한국어학과 3학년 마리 듀퐁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손팻말에는 한글로 언어는 자유다라고 적혀 있었죠. 마리,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을 배우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한글로는 가능해졌거든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1시간 후 마리 주변으로 200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글로 쓴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학습의 자유를 달라, 언어에는 국경이 없다, 한글은 내 권리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학생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죠. 그날 밤 11시 제 호텔 방에서 런던의 엠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엠마, 영국 상황은 어때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옥스퍼드에서도 한국어 학습 금지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학생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고요. 반발이요? 한국어 학습자들이 비공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있어요. 언어 지하 조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한글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언어 학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적인 문화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월 6일 오전 7시 제 호텔방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제임스, 문 열어요. 급해요. 마리아 곤잘레스 박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MIT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장 보스턴으로 와달라고 해요. MIT요? 갑자기 왜? 세라 첸 박사가 뭔가 중대한 걸 발견했대요. 한글의 비밀에 관한 6시간 후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MIT 인공지능연구소의 세라 첸 박사를 만났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인 그녀는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했는데 그날만큼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임스 교수님, 6개월 전부터 한글 기반 AI 학습 모델을 연구해 왔는데 결과가 믿기 어려워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세라가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 있었는데 하나의 선이 다른 모든 선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이 빨간 선이 한글 기반 AI 모델의 학습 속도입니다. 영어 기반 모델보다 47% 빠르고 중국어보다는 62% 빠르죠. 47%요? 그게 가능한가요? 처음엔 저도 실험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0번 반복 실험한 결과가 모두 같았습니다. 세라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글로 프로그래밍을 배운 학생들의 코딩 에러율이 평균 34% 낮아요. 논리적 구조 파악 능력이 월등하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라, 도대체 한글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그녀가 한글 자음과 모음 구조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글은 완벽한 모듈형 시스템이에요.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기본 요소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조합되죠. 이건 컴퓨터 알고리즘의 이진법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한글로 사고하는 사람의 뇌가 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하드웨어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교수님이시죠? 스탠포드 대학교 언어신경과학과 마이클 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마이클 김 박사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였어요. 교수님, 제가 3개월간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가 보여준 뇌 MRI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한글 학습 전후의 뇌 활동 변화예요.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활성도가 23% 증가했고, 창의성을 관장하는 운의 활동도 19% 늘어났어요. 동시에요? 네, 보통은 논리와 창의성이 반비례하는데 한글은 둘 다 활성화시켜요. 이건 다른 언어에서는 관찰된 적이 없는 현상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하인츠 밀러 박사였어요. 제임스, 지금 어디 있나? 보스턴이요. 왜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 결과가 믿기 어려워. 어떤 결과요? 한글을 배운 독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평균 28% 올랐어. 더 놀라운 건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 영역에서도 똑같은 향상을 보인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세라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제임스 교수님, 사실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어요. 뭔가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AI 알고리즘에 적용했더니 기존 AI보다 300% 빠른 학습 속도를 보였어요. 300%라고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AI 시대를 예견한 것 같아요. 한글의 구조 자체가 디지털 정보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가 받은 이메일들은 전 세계 연구자들로부터였어요. 일본 도쿄대 한글 학습자의 기억력 향상 24% 확인.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한글 기반 사고의 문제 해결 효율성 입증. 이스라엘 히브리대 한글과 수학적 사고의 상관관계 발견.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도구라는 것. 3월 8일 오전, 저는 긴급히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가 공항에서 저를 맞으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제임스, 프랑스 정부가 한글 연구를 국가기밀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독일 정부도 비밀리에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겉으로는 금지하면서 뒤로는 자국 엘리트들에게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제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일부 국가들이 한글을 두려워하는지를. 한글이 확산되면 기존의 언어적, 문화적 헤게모니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글로 사고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세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SNS를 통해, 젊은이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그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이 바로 다음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월 9일 오후 6시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마리 듀퐁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교수님, 이분들을 소개할게요. 마리 주변에는 7명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파리 7대학, 심지어 에콜 노르말 쉬페리웨르 학생들까지. 우리는 언어 자유 연대예요. 지금 파리 전역에 23개 비밀 스터디 그룹이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철학과 4학년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부가 금지할수록 우리는 더 간절해져요. 한글이 우리에게 준 것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마리가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한글로 작성된 수학 공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방정식들을 프랑스어로는 이해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한글로는 30분이면 충분해요.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런던에서 온 것이었어요. 제임스, 큰일 났어. 영국 정부도 한글 교육 금지 검토 중이야. 하지만 옥스퍼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어. 엠마, 저는 즉시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3월 10일 새벽 2시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 지하실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0여 명의 학생들이 촛불을 켜놓고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마치 중세시대 비밀 수도회 같았죠. 교수님, 제 제자 톰 핸더슨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톰, 이게 뭐 하는 거야?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한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가 금지한다고 포기할 순 없어요. 그때 컴퓨터공학과 3학년 사라 윌리엄스가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화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지하 한글 학습 네트워크의 실시간 접속 현황이었거든요. 런던 1247명 접속, 파리 2156명 접속, 베이징 8934명 접속, 모스크바 567명 접속, 도쿄 3421명 접속. 이게 다 비밀 학습자들이에요? 네. 각국 정부가 금지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래 배우고 있어요. 그 순간 도서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학 보안요원 3명이 들어왔어요. 모든 학생들 즉시 해산하시오. 하지만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모여 앉았죠. 톰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국어 학습은 대학 규정 위반입니다. 어떤 법이 언어 학습을 금지하나요? 보안요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한글 학습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3월 12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것이에요. 베이징대 물리학과 학생 리 샤오밍이 한글로 양자역학 논문을 작성해 네이처에 게재 승인을 받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논문 심사위원들의 평가였어요. 이 논문의 논리 구조가 기존 영어 논문들보다 월등히 명확하다. 그날 밤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비밀 한글 세미나 참가자 300명 돌파. 이탈리아 로마 대학 한글 스터디 그룹 17개 조직 확인.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한글 학습자들의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임스 교수님,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틴 정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알렉산드르 페트로프 교수 3월 15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파리에서 1만 명의 학생들이 샹젤리제 거리로 나온 겁니다. 모두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언어는 인권이다, 한글은 미래다. 사고의 자유를 달라. 프랑스 정부는 경찰을 투입했지만 학생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합류했죠. 그날 오후 마크롱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예상과 달랐어요. 대통령님, 한글 학습이 실제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크롱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하 저항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의 새로운 진화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한글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물 것인가. 3월 20일 오전 9시 뉴욕 UN 본부 38층 회의실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 언어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긴급 총회. 의제는 단 하나였어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정리. 안토니우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언어사의 길이 남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모두 고려해서 말이죠. 첫 번째 발표자는 중국 대표였어요. 교육부 부부장 리 밍화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합니다. 각국의 언어적 주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청년 대표단 5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부부장님, 우리 세대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베이징대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 장위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난 3개월간 한글로 공부한 결과 제 프로그래밍 실력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막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리 밍화 부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두 번째는 프랑스 대표 차례였습니다. 클로드 마르탱 교육부 장관이 연단에 섰어요. 프랑스는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요? 파리 시내 대학생들의 84%가 한글 교육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 순간 아프리카연합 의장국 케냐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케냐는 한국어를 제3공용어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케냐 교육부 장관 사무엘 키프로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로비 대학교 연구 결과 한글로 교육받은 학생들의 과학기술 이해도가 40% 향상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은 한국어를 지역 공통학습 언어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대표 응우엔 바 투이가 발언했어요. 호치민시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한 후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이 급격히 향상됐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저를 호명했습니다. 제임스 윌슨 교수님,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순간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전 세계 47개국을 직접 방문해 한글 학습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글은 21세기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고 도구입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MIT, 케임브리지, 소르본, 베이징대 등 12개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글 학습자들의 수학 성적은 평균 31% 향상됐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은 45%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38%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각국의 언어적 정체성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글은 모국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만난 마리 듀퐁의 말을 인용했어요. 프랑스 학생 마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프랑스어가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두 언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여주거든요. 회의장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글의 확산이 다른 언어의 쇠퇴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류 전체의 사고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현재 전 세계 4억 2천만 명이 한글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중 73%가 25세 이하 젊은 세대죠. 우리가 이들의 선택을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회의장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국에서 온 청년 대표단들이 기립박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청년들, 프랑스 학생들, 독일 대학생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일어났습니다. 투표에 붙입시다. UN 차원의 다국어 학습 지원 프로젝트 승인에 찬성하시는 분? 193개국 중 156개국이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한글의 날 기념행사 현장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10만 명의 사람들이 한글로 평화, 사랑, 미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20개국 언어로 같은 메시지가 낭독됐어요. 언어는 국경을 넘고 기술을 넘어 마음을 잇는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조용한 혁명이 성공했다는 것을. 그리고 인류가 새로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을. 한글은 이제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사고의 도구,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어의 자유를 꿈꾼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2028년 9월 21일 옥스퍼드 대학교 제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한글과 영어를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죠. 제 책상 위에는 방금 도착한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언 랭귀지 임팩트 리포트 2028 전 세계 한글 영향력 보고서예요. 숫자들이 놀랍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한글 학습자는 12억 명. 이는 영어 학습자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중 65%가 자발적으로 한글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문득 3년 전 파리에서 만났던 마리 듀퐁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지금 소르본 대학교에서 한글 기반 인공지능학이라는 새로운 학과를 이끌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한 학과죠. 어제 마리에게서 온 이메일을 다시 읽어봅니다. 제임스 교수님, 저희 학과 졸업생들이 구글, 애플, 테슬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한글 기반 알고리즘이 기존 AI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됐거든요. 중국도 변했습니다. 2027년 중국 주석이 직접 중국의 미래는 한글과 중국어의 조화에 있다고 발언했어요. 지금 베이징 대학교에는 한중융합언어학과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어요. 케냐의 사무엘 키프로노 교수에게서 온 최근 소식이 감동적입니다. 제임스, 나이로비 시골 마을 아이들이 한글로 태양광 패널을 직접 설계하고 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말이에요. 한글이 이들에게 과학적 사고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한글을 배운 청소년들이 빈민가 교육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그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물한 거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여름 서울에서 만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한글 학습자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자가 된 루안다의 10살 소녀 아니타였어요. 교수님, 한글을 배우고 나서 제 꿈이 생겼어요. 우리 마을에 학교를 짓고 싶어요. 한글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학교요. 그 작은 소녀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언어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고, 전통적 언어학자들 중에는 한글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하지만 변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의 한스 밀러 박사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연구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한글로 사고할 때 나왔습니다. 한글이 제게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을 열어줬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발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글로 사고하는 젊은 과학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꿈꾸는 아이들에 의해서 말이죠. 제 연구실 벽에는 2025년 UN 총회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날의 기립박수, 각국 청년들의 환호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있어요. 600년 전 그분이 꿈꾸셨던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가 이제 전 인류의 사고 도구가 된 겁니다. 창밖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인 대화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입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사고를 나누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상.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넘어 인류 공통의 사고, 플랫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조용한 혁명의 진짜 주인공들은 언어의 자유를 꿈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처음 한글을 배우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언어는 정말로 국경을 넘었고 기술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혁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글과 함께 새로운 사고의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잠깐, 이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무료입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3초 컷.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만나요.